자각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희망, 신념, 암이다. 영적인 성숙은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가장 지각 있는 존재가 가려는 곳은 자각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어떤 스승들은 당신의 자각을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말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각이 커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자각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각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자각은 있는 그대로이다. 자각은 점점 더 커지지 않는다. 자각은 영혼 안에 있고 영혼은 지금까지보다 혹은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 더 많아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확장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자각은 영혼 안에 있고 주인은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삶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달리 말하면 당신은 현재 당신의 자각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자각하는 것과 영혼이 자각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영혼이 자각하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 이 두 가지의 뒤섞임이 의식이라 불리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영혼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리하여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똑같은 데이터를 지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며 똑같은 시각을 소유할 때 당신은 완전히 의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용어로 말하면 영혼의 자각이 마음의 주의와 가까워질 때 확장되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다. 마음이 자각이라는 높은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에는 세 군데 정류장이 있다. 희망은 자각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 다다르는 첫 번째 장소이다. 희망을 개의 두 눈과 꼬리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로 유쾌하게 묘사하는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있다. 희망은 놀라운 에너지이다. 당신이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희망은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행동과 선택, 결정을 만들어내고 시작하게 하며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열정과 흥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희망은 자각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 정류장일 뿐임에 주목하라. 왜 희망이 마지막 정류장이 아닌가? 희망은 어떤 것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어떤 것이 그렇다고 확신한다면 그렇기를 희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희망이란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 환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다. 그곳에는 확신감은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감, 낙관감이 있다. 그것은 괜찮다. 희망은 기회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희망은 개인적 창조 과정에서 가장 약한 에너지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희망이 효과 없거나 쓸모없는 에너지라는 뜻이 아니다. 자각과 자각이 만들어 내는 마스터의 수준을 향해 나아갈 때 쓸 수 있도록 신이 우리에게 준 훨씬 강한 에너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자각은 결국 내면의 경험을 만들고 그것이 삶에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에너지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가 이미 일어났음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미 그러하며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 일은 다만 기다리는 것뿐임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희망은 우리를 자각 상태 외곽에 도달하게 해준다. 이것은 그 신성한 상태 안에 완전히 있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자각 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보다는 낫다. 신념은 자각으로 가는 길의 두 번째 정류장이다. 신념의 장소에 도달한 사람은 그 신성한 상태의 중심에 훨씬 가까워진다. 신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해하거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리라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소망으로부터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훨씬 높고 훨씬 강력한 에너지다. 만일 에너지를 하나의 자석이라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와 경험을 우리에게 끌어다 주는 도구라 생각한다면, 신념은 희망보다 10배 큰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
신념은 모든 결과가 존재하는 맥락의 장으로부터 결과들을 우리에게 강하게 끌어당긴다. 맥락의 장은 디펙 초프라가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뒤에서 더 살펴보겠다. 신념은 자각 상태 안에 있지만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심의 경계는 넘었고 그것은 매우 좋다. 우리는 먼 길을 왔으며 결과를 궁금해하고 추측하며 짐작하는 장소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왔다. 우리는 특정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다. 그렇게 될 것임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확신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낙관을 만든다. 그렇지만 신념은 특정한 결과가 물질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선언이다. 확신의 공간에서는 신념의 다른 이름인 신뢰가 필요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신념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이다. 신뢰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그러나 믿음은 여전히 믿음이고 절대적 자각이 아니다. 어떤 것을 믿는 것과 어떤 것을 아는 것은 별개이다. 특정한 사건의 결과가 올바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신뢰하거나 믿을 필요는 없다.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면 신뢰는 이제 공식의 일부도 아니고 믿음은 오래전에 떠나 온 것이 된다. 그리하여 무슨 결과가 생기든 그것이 개인의 진화에서 완벽한 그 다음 단계임을 다만 아는 것에 자리를 내준다. 자각으로 가는 길에 이 마지막 정류장은 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소이다. 그것은 절대적 삶의 장소이다. 이곳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부드러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완전한 평온함과 신성한 고요를 낳는 일종의 깊은 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시작하는 자는 희망을 가진다. 배우는 자는 신념을 가진다. 마스터는 삶을 가진다. 마스터가 아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든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최고와 최선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이다. 마스터의 세계에서는 다른 방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마스터는 특정한 결과를 희망하지 않는다. 특정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신념도 갖지 않는다. 마스터는 모든 결과가 완벽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나타나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스터는 이 점을 알고 있다. 물질 세계에서는 모든 결과가 함께 창조되고 협력하여 나타나며 공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마스터는 이해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시기와 장소에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모든 영혼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게 된다. 우리는 곧장 삶으로 갈 수 있다. 희망이나 신념에서 멈춰 설 필요는 없다.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의 모든 계단을 밟을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때론 모든 계단을 밟을 때 오르기가 더 쉬워진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절대적 자각의 장소에 아직 있지 않다면 모든 단계를 밟아도 괜찮을 것이다. 희망, 신념, 삶이라는 삶을 위한 도구, 자각으로 가는 디딤돌은 모두 강력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 첫 번째인 희망은 강력하고 두 번째인 신념은 훨씬 더 강력하며 세 번째인 삶은 가장 강력하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자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이 모두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 또한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내면이 변하면 결국 당신이 경험하는 외부도 변하게 된다.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 당신의 언어를 살펴보기 시작하라. 당신이 적절하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주시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권하지도 않는다. 영적인 적절성은 정치적인 적절성과 비슷한 점이 많다. 때로는 둘 다 이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말이 에너지를 지닌다는 점을 아는 것은 유용하다. 정말로 말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되풀이해 반복하는 말은 한 사람의 생각과 개인적 창조,
과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나는 희망한다. 라는 말을 나는 매우 확신한다. 라는 말로 바꾸겠다고 결심하라. 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순서에 따라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다. 라는 말로도 바꾸겠다고 결심하라. 이후 나는 희망한다를 당신의 어휘에서 차츰 없애 나가면서 나는 확신한다. 나는 신념을 가진다를 나는 안다로 교체하라. 특히 개인적 창조 과정에 참여할 때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친구와 수다 떠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안다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라. 특정한 결과를 점점 더 적게 요구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점점 더 긴장을 풀라. 나는 이런저런 특별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또는 확신한다. 를 나는 모든 일이 결국 완벽하게 될 것임을 안다로 대체하라. 말하거나 심지어 생각할 때도 당신의 말에 느낌을 더하라. 특히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당신의 말과 생각을 이용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하라.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다. 이 느낌의 언어를 이용해서 당신이 체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주와 이야기하라. 당신 삶에서 실현되는 걸 몹시 보고 싶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정말로 있다면 당신의 말과 더불어 느낌을 이용하라. 특정한 결과를 마음속에 그려보라. 그런 다음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일어난다면 정확히 어떤 느낌이 들지 느껴보라. 생각, 시각화, 느낌이라는 이 황금 트리오는 내가 찾은 가장 강력한 조합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맥락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결과와 체험을 불러일으키고 끌어당기는 방법이다. 개인적 창조 과정에 참여할 때 기대나 요구를 놓아버리라. 일단 목적을 정했고 당신의 바람을 말했다면 이런저런 식으로만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으라. 이 점에 대해 혹은 더 나은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앞으로 30일 동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자각 연습을 하라. 이 연습 시간을 요일별로 바꿔라. 가령 월요일은 아침 10시, 화요일은 낮 12시, 수요일은 오후 3시, 목요일은 저녁 6시, 금요일은 늦은 밤처럼 하라. 실제로 당신의 휴대폰에 일정을 등록해 놓아라.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자각 목록을 만들라. 자신에게 물으라. 나는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무엇을 자각하고 있는가? 한두 시간 전에는 무엇을 생생하게 자각하고 있었나? 그때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자각하지 못했다면 지금 되돌아보니 자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만하고 숨을 깊이 쉬라. 주위를 둘러보라. 현재 당신의 주위를 끄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 볼 때 당신에게 보이는 것을 보라. 당신에게 들리는 것을 들으라. 그 순간 당신이 느끼는 것을 깊이 느끼라. 그것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라. 그리고 당신이 안다는 것을 알라. 자각은 키울 수 있다. 자각 상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스스로 허락하라. 그런 다음 그곳을 넘어 자각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곳까지 가라. 이것은 거울 속 거울 속 거울에 반사된 당신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은 마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자각하고 있는 대상을 자각하라. 그리고 당신이 자각하고 있는 대상을 자각하고 있음을 자각하라. 당신에게 부탁하고 당신을 초대하라. 이것은 당신의 의식을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자각은 확장될 수 없지만 의식은 확장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완전히 의식하라. 그날의 사건, 해야 할 일들의 목록, 그 순간 집중을 방해하는 것, 삶의 압박과 세부사항과 요구 조건은 강제적이고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괜찮다. 다만 주목하라. 이내 당신은 사건들, 압박, 요구 조건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가장 내밀한 자각으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그곳으로 안내될 것이고 당신의 더 높은 의식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느끼게 될 것이다.